안녕하세요. 김창훈의 여자 이야기. 오늘 저희 세 번째 방송입니다. 예. 네. 예. 자, 그러면 저희 시작에 앞서서 이 채널의 주인이시자 루시나 산부인과 대표 원장으로 계신 김창훈 원장님 인사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직은 석 달 되지 않아가지고 떨리는데, 점차 이제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역시나 많은 분들이 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네. 이런 인사를 남겨주고 네. 계십니다. 오늘은 주제가 주제인 만큼 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과 네. 또 원활하게 또 활발하게 소통을 한번 이어가 볼 텐데요. 예. 사실 요실금 하면 남성분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사실 남성 요실금도 많다고는 들었습니다. 네. 남성 요식은 잘 없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남성들은 네. 남성들은 이게 세는 것보다는 막히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전립선 비대가 있으면은 이제 복합성 요실금이 아니라 절박성 요실금으로 이렇게 이제 요실금이 있기는 있어요. 오, 예. 지금 절박성이다. 복합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네, 예. 사실 오늘 주제 요실금을 하기 전에 예. 요실금 종류나 요실금이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서 그 질문부터 드리고 갈까 합니다. 일단 원장님, 요실금은 뭘까요? 근데 일단 이제 실금이라고 하면은 네.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참지 못하는 걸 실금이라 하는데 소변을 못 참으면 요실금. 이 변을 못 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변실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실금은 대개 여성들이 이제 주로 많고, 이제 하나는 요실금 종류에는 이제 크게는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침 재치기 할 때 여성들 우리 몸에는 골반이 있고 골반 밑에 이렇게 장기들을 받쳐주고 골반도 붙들어매고 골반에 있는 장기를 붙들어매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 방광이 있고 여성들은 이제 자궁이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뒤에는 이제 직장이 있고. 근데 이 밑을 장기들을 제자리에 이제 있게 하고 그다음 그 기능을 하도록 이제 도와주는 것이 골반 근육이에요. 근데 이 이제 여성들은 이 골반 근육이 좀 약하게 출산에 대비해서 좀 약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요실금이 이제 잘 오는 거예요. 참는 기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남성들은 이제 자궁이라는 게 없고 네. 그 밑에 이제 요도가 좀 길죠. 길고 그다음에 이 골반 저청이 좀 단단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성들은 이제 호르몬 영향으로 또 임신 출산을 겪은 여성들은 이게 잘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배에 힘이 들어갔을 때 이게 골반청에 이제 이게 이 소변을 참을 수 있는 그 레벨 밑으로 내려가면 배에 힘이 들어갈 때 세는 것을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복합성 요실금은 거의 여성들이 한 95%다 오고, 이제 심해가지고 이제 수술까지 받는 여성들은 대개 이제 자연분만한 사람이 많고, 임신 출산을 겪은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나이 들면서 이제 내려오는 거고, 이제 절박성은 이제 방광 자체가 예민해서 오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소변이 한 200cc는 참아야 되거든요. 근데 방광이랑 이제 이 장기가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이제 분리수거 하는 거야. 분리수거. 네. 하나는 이제 물 종류의 대사물은 이제 소변인데 얘는 물 종류는 이제 방광으로 내려보내고 이제 건덕지는 이제 분리수거 하는 거야. 이게 건덕지는 이제 대변으로 보내야 되니까 대변으로 보내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소변을 저장했다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차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배출해야 되죠. 그러니까 방광 기능은 이제 저장하고 배출하는 기능이죠. 근데 이 저장 기능이랑 배출 기능에 문제가 생길 때는 이제 요실금이 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여성들이 그래서 이 방광 쪽에 이제 질병은 여성들이 이제 뭐 생명을 위협하거나 이런 질환은 아니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삶의 질하고 관계되거든요. 맞아요. 생활을 친구들하고 뭐 네. 여가나 스포츠 하거나 이거나 웃거나 한번 웃는 것도 이제 제대로 이제 웃지 못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크게 한번 웃지도 못하고 그게 요실금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절박성 요실금, 복합성 요실금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들은 대개 이제 요실금이 복합성 요실금이 한 60%, 근데 같이 섞여 있는 것이 한 30%, 절박성 요실금은 한 10%고
남성들은 이제 절박성 요실금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근데 대개는 이제 전립선 비대가 왔을 때 주로 남성들은 새는 경우가 잘 없고 한 60대에서 이제 전립선 비대가 한 60% 오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소변은 이제 지리고 절박해지고 이런 절박성 요실금이 남성들 한 60 넘어서 오고 여성들은 이제 중년 되면은 이제 요실금들이 많이 찾아오죠. 네. 예. 지금 이제 시작하면서 저희 원장님께서 요실금의 어떻게 보면 정의랑 시작을 네. 열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전 질의를 준비를 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 방송 중에 지금 실시간 질문을 여러 가지 올려주고 계신데 이렇게 궁금하신 점을 채팅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된 시청자께 모바일 상품권을 질문에 드릴 벌써 예정입니다. 변실금 이야기도 네, 벌써 질문이 활발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질문도 답변을 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일단 변실금도 나왔으니까 변실금도 변실금 네. 되게 요실금 있는 사람이 더 변실금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간략근이 같이 묶여 있거든요. 갈번이. 근데 이제 신경도 비슷하게 이제 지배를 받아요. 근데 변실금도 이제 요실금은 이제 종류가 이제 세 종류, 이제 단계가 세 단계인데 변실금은 단계가 네 단계예요. 하나는 우리가 가스 못 찾는 것도 변실금이에요. 근데 가스 못 찾는 거를 변실금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가스도 변실금이야. 근데 설사변을 못 참으면 변실금 중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조금 약간 심한 단계야. 그러니까 물건변을 못 참으면 3단계. 그냥 변을 지리는 거는 이제 4단계. 이렇게 변실금도 어떻게 보면은 변실금 치료나 요실금 발생하는 원리는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육이 아무래도 같이 쓴다고 하셨으니까. 같이 신경 지배도 네. 또 같이 보고 골반 저가 내려오면서 네. 변을 이제 이 골반 근육이랑 이게 항문 간략근, 내간략근이 변은 이렇게 잡고 있는 능력이 이게 굉장히 굵기 때문에 소변은 이제 잡을 때 앞에 이렇게 인대가 하나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골반 간략근이 이렇게 잡고 있어서 소변을 이렇게 쑥 보는 거예요. 근데 대변은 이제 이게 굵기 때문에 그냥 보내기 힘드니까 항문 내 간략근이 있고 외 간략근이 있어요. 근데 골반 근육이 이렇게 뒤로 잡아서 얘를 이제 그래서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쳐져버리면 밀어내는 게 잘 안 되고 참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직장에 이제 각도가 다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참는 능력이 떨어져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원리는 어떻게 보면은 골반 저가 있으면은 여성들이 이제 우리가 남성들이 소변을 못 참는 건 요폐라고 그러거든요. 주로 남성들한테. 네. 여성들이 이제 변을 잘 처리 못하면 이게 변비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소변은 이제 못 보면은 요폐라고 그러고, 이제 세면은 이제 조절을 못하면 실금. 근데 이제 변 쪽에서는 이제 내가 저장을 이제 못 보내면은 이제 변비. 못 참으면 변실금. 어떻게 보면은 용어가 비슷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갑자기 드는 건데, 예. 만약에 변실금, 본인이 생각했을 때 거기 근육이 약하다. 그럼 산부인과로 와도 될까요? 여성들의 경우. 일단은 이제 산부인과 오면은 선생님들이 대변 기능에는 사실은 잘 몰라요. 저는 이제 사실은 골반 근육을 한 30년 연구하고 맞아요. 허리 아픈 것도 고치고 이게 골반 간략근이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대변 원리는 아는데 근데 변비가 있으면은 일단은 이제 뭐 약으로 하는 거는 이제 내과적이나 이런 거로 하고 뭐 치질이 있거나 뭐 변실금이 있다고 하면은 네. 사실 변실금을 저는 치료는 해요. 수술적인 치료를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산부인과에서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이지 저는 않다. 이제 골반 근육을 이제 하기 때문에 변실금도 뭐 이런 말을 하면 또 그렇지만은 외과에서 못 고치는 것도 제가 변실금도 고치기도 하고 그래요. 네. 제가 방송 말미에도 또 한 번 말씀을 드릴 테지만 저희 김창훈 원장님께서 골반 근육 관련돼서 거의라고는 아니죠. 진짜죠. 한 30년을 사실은 연구를 좀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홈페이지도 따로 가지고 계시고 관련 논문이나 칼럼도 많이 기재를 하셔서 이쪽 분야에 어떻게 보면 대가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가는 아니고 근데 나름대로 네. 이제 여성들이 이제 출산을 겪으면서 아기만 낳고 나면은 몸이 또 안 좋아지고 허리도 맞아요. 아프고 중년 되면은 요실금부터 대변기능부터 성기능부터
그다음에 체형이 무너지거든요. 호흡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짜증도 많아지고 애기 키우는데 힘들어지니까 왜 그러냐 보니까 이게 골반 파트에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으면은 엄마들을 다시 출산 전으로 다시 좀 좋은 몸 상태로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다시 돌려주고 네. 싶어서 이제 골반에 대한 이제 그 출산하면서 왜 어떻게 무너지냐 이런 걸 알다 보니까 골반 파트가 벌어지고 틀어지고 골반저를 받치는 기능들이 간략근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원상대로 돌려주는 것을 한 30년 내 나름대로는 뭐 대가라기보다는 내 나름대로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고 있고 지금도 그런 수술이나 그런 쪽의 진료는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순서가 있어서 아까 이제 드리던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하고요. 채택되신 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채팅창에 성함,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뒷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그러면은 아까 이어서 사전 질문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퀴즈를 준비했는데 채팅창에 벌써 이게 나왔습니다.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채팅창에. 네. 혹시 요거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퀴즈입니다. 요실금을 예방하는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어떤 운동을 글자는 네 가지야. 네. 어떤 운동을 추천하는데요. 네. 4월에 김창훈의 여자 이야기의 방송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네. 조였다가 나왔어요. 조였다가 풀었다는 네, 거. 네, 네. 저 방송에서도 뭐 이렇게 연예인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재미를 위해서도 많이 얘기하시고 많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벌써 지금 답들이 쭈르륵 올라오고 네. 있어요. 저희가 네. 질문이 네. 이번에는 다들 네. 아시는 거예요. 예. 너무 쉬웠나 봐요. 어쨌든 저희가 네 분을 선정해서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을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근데 네. 이 케겔 운동을 이제 답을 말씀해 알려지기는- 주셨어요. 네. 아, 그렇구나. 네. 네, 답을 말씀해 요거는 주셨습니다. 질문마다 답변하신 분이 뭐는 네, 많으셔가지고 막 주는 퀴즈래요. 엄마, 아빠, 우리님께서. 나는 이게 퀴즈하고 퀴즈에 약하세요. 답을 이야기해서 네. 어쨌든 오늘은 막 주는 퀴즈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뭐 바로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스텝이 지금 네 분을 선정할 동안 또 질문이 올라왔었어요. 정확한 케겔 운동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제가 질문을 내면 안 될까요? 네. 네. 알려주면 네. 원장님 잊으시고요. 네. 케겔 운동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올려주셨는데 케겔 운동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우리가 맞아요. 이제 필라테스 요가하면 케겔 운동, 이제 복식호흡에다 이제 케겔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간략근이 다친 사람은 케겔 운동이 안 돼요. 근데 케겔 운동만 할 때는 이게 이제 간략근을 자기가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간략근이 요도, 질, 항문을 같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문을 오므릴 때도 이게 케겔 운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인지가 이제 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간략근을 인지하려면은 아주 적극적인 여성은 자기가 질에 넣어서 간략근을 만질 수가 있어요. 굵기라든지 간략근 정도가. 근데 간략근 이제 운동을 할 때 대개 30%는 반대로 해요. 배를 불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운동할수록 더 나빠져요. 요는 이제 할 때는 얘를 당겨야 돼요. 당기는데 복압이 들어가면 안 돼요. 배에 힘이 들어가거나 허벅지나 다른 쪽을 힘을 쓰면 안 돼요. 그 간략근만 딱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를 불리면 안 돼요. 호흡을 이제 이렇게 배를 이제 당기면서 간략근이 이렇게 쪼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여성들은 이 간략근이 이렇게 감싸고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인터넷이나 골반 근육에 이제 간략근을 운동을 하라고 하면은 10초 수축, 10초 이완만 돼 있어요. 근데 이 간략근에는 하나는 이제 수축하는 이게 빠르게 수축하는 기능하는 간략근도 있지만은 네. 우리 몸을 지탱하는 이 파이버가 느리게 돼 있어서 이렇게 지탱해주는 이게 그 근육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되는데 이 근육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안 쪼잖아요. 그죠?
자, 쪼을 때는 딱 쪼아야 돼요. 딱 쪼아서 10초 참아야 돼요. 그래서 참고 얘가 이 근육을, 이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풀 때는 툭 푸는 게 아니라 서서히 푸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푸는데, 그래서 근육을 딱 10초 항문을 오므리듯이. 근데 여러분이 이제 간략근을 인지가를 먼저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인지가 안 될 때는 소변을 한참 누다가 중간에 딱 끊어보는 거야. 그때 쓰는 근육이 간략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간략근을 딱 쪼았다가 풀고. 근데 이제 아주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뒤로도 쪼어도 되고, 옆으로도 쪼어도 되고, 그리고 이게 가운데로 쪼어도 되고, 이 힙업이 되게 이렇게 또 위로 쪼어도 네. 돼, 쪼을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는 지구력 키우면은 사실은 우리가 높은 신발이나 바른 자세로 가면 이 간략근은 지구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거나 춤추고 할 때는 간략근이 운동이 돼요. 저절로. 왜냐하면 항문을 오므리고 운동하지 항문을 풀고 운동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이나 춤추고 바른 자세가 바로 케겔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언영 중에 이제 케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케겔 운동이라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키우는 것은 수축과 이완. 그리고 이제 음악이 나올 때 그냥 이렇게 항문을 이게 그냥 자주 조았다 풀었다 조았다 풀었다 이런 운동도 절박성 요실금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케겔 운동은 다양하게 운동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원장님이 지금 설명 주신 거를 한 번 더 요약을 하자면 일단 배를 내밀면 안 되고 배를 내밀면 호흡을 어쨌든 이제 덜 익힐 때 이제 당기는 게 좋고요. 네. 뱉을 때는 이제 사실은 내리는 거거든요. 호흡을 이제 들이키는데 대신에 이 배가 나오면 안 돼요. 배를 불리면은 이제 밀어내기 때문에 네. 복압이 밑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간략근을 오히려 케겔 운동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쁘게 해요. 네. 그래서 호흡은 배를 내밀지 말고 넣고 기본은 10초 수축 10초 이완으로 가고 이완으로, 예. 그다음에 3개의 근육을 써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마 지금 채팅창에도 올라왔어요. 지금 채팅하면서 케겔 운동하는 사람 막 이제 발가락 네. 힘주면 사실은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뭐 이 필라테스 요가 그리고 나이트 때 춤추는 네. 그것도 다 상관없어요. 앉아서 하거나 서서 하거나 춤추거나 이게 상관없어요. 항문을 쪼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엄지발가락 힘주는 것도 이게 케겔 운동에 힘이 들어가요. 되게 이제 조선시대 이제 궁녀들이 우리가 다이어트 신발이 뒤꿈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 왜냐면 케겔 운동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신발이 저절로 배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세가 잡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제 궁녀들이 이 뒤꿈치가 이게 발을 들고 다녔거든요. 그럼 몸매가 좋아진다고요. 아, 까치발로 다니면? 네, 까치발로 다니면. 그래서 사뿐사뿐 여기 발꿈 소리는 안 나게 했거든요. 왕비들은 이렇게 그냥 펑퍼짐하게 이렇게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이 궁녀들이 나중에 애기 잘 낳는 이유가 그 케겔 간략근이 타nik이 좋기 때문에. 그 왕비들은 이제 애기 낳다가 네. 나중에 네, 안 좋은 얘기 그만하시고. 네, 어쨌든 지금 또 팁을 주신 게 발꿈치를 들고 까치발로 걸으면 저절로 케겔 운동이 된다. 네. 뒤꿈치 들어도 간략근은 운동이. 이거 정말 좋은 네, 팁인데요. 지금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원장님이 설명하실 때 내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되게 어려웠는데 집안에서 활동할 때나 뭐 이렇게 큰 걸음 많이 걷지 않고 본인이 의식하면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까치발을 들어라. 팁을 까치발 주셨습니다. 들고 그냥 걷다가 힘들면 내려나면 이 자체가 케겔 운동이에요. 항문 오므릴 수 있으니까. 네. 간략근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배를 불리고 이렇게 까치발 들기가 힘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배를 당기면서 이 간략근을 쪼으면서 까치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힘들면 나오면 그것도 케겔 운동이에요. 지금 또 제가 눈에 띄는 게 키링 신으면 자동 운동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으셨는데. 근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바른 자세는 사실은 어깨를 펴야 돼요. 어깨를 펴야 되고 배를 당겨 넣어야 돼요. 네. 근데 모델들이 사실은 힙을 쪼는데 간략근은 쪼으면서 걷는 거예요. 이게 모델들이 이게 크로스로 이게 간략근은 쪼는 거거든요. 근데 엉덩이를 빼면은 간략근이 풀려버려요. 네. 그래서 엉덩이를 당겨 넣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바른 자세는 뒤로 제끼면은 디스크 쪽이 이제 그 하중을 받아요. 그러니까 힐을 자기 능력껏 신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신으면 무지 외반증이 오는 거예요. 왜 엉덩이냐고. 그러면 허리가 제껴져요. 그러면 어느 중에 허리 쪽에 팩터가 가요. 그러니까 힐을 신기는 신는데 자기 능력에서 조금 너무 오버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면은 도움이 되죠. 그러면 이건 다이어트나
자세나 케겔 운동도 저절로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근데 힐을 신고 이제 다니면은 그 간략근을 지구력을 키우는 거예요. 지구력을 키우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음악이 나왔을 때 그냥 이렇게 항문을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주어오는 거는 순발력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순발력은 이제 대개 이제 간략근이 요실금이랑 성기능 때 이제 순발력을 쓰는 거죠. 이제 지구력은 사실은 대변 볼 거나 이제 이게 장기들을 받쳐주는데 처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자세라든지 이제 지구력에 도움되게 받쳐주는 데 쓰는 거고. 네. 순발력은 이제 이렇게 쓰면은 이제 대개 이제 요실금이 갑자기 압력이 들어가서 탁 막아주거든요. 그거나 이제 사랑을 나눌 때 이제 이게 간략근이 이게 이제 사랑을 조율하는 거예요. 이게 악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퀴즈 정답자 발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예. 네. 저는 지금 유튜브 채팅창 기준의 닉네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닉네임을 말씀드린 분은 본인 성함과 핸드폰 뒷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책대된 분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니까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 하나님, 봄날님, 상생님, 꿈을 꾸는 문어님 이렇게 총 4분이 케겔 운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기분 좋게 이 4분께 축하드립니다. 네, 선물을 드리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닉네임이 꿈을 꾸는 문어. 네. 대단히 이제 꿈을 꾸는 문어. 예. 철학적인. 네. 근데 예. 아기를 키우는 분들은 이거 쉽게 알아요. 예. 왜냐면 이게 뽀로로의 동요가 뽀로로에, 나오거든요. 예. 꿈을 꾸는 문어. 그래서 저희 애기도 꿈을 꾸는 문어 하는데 문자가 이제 이 먹물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과가 어떻게 이제 문어가 먹물이 있잖아요. 그쵸? 이제 이게 글하는 사람들 이게 먹물 쓰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문어를 네. 글하는 사람들은 문어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도 뭔가 네. 꿈을 꾸는 문어님은 네. 이제 아기가 나중에 멋진 이제 문과 쪽으로 네. 그런 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사전 질문을 진행을 할 건데요. 아마 요실금 하면 네. 이거를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첫 번째 질문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요실금 치료 꼭 수술로만 개선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나는 이제 요실금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 분류에 따라 달라요. 하나는 이제 절박성은 이제 수술로서 해결이 잘 안 돼요. 네. 해결이 안 되고 절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요실금이 이제 원인이 있거든요. 하나는 네. 방광이 이 저장 능력이 떨어질 때가 이제 우리가 한 200cc는 참아야 되는데 이 가독이 수축이 와서 조금만 참아도 못하고 절박하게 이렇게 오는 거야. 네. 방광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는 이제 간략근이 이게 힘이 없거나 이제 그리고 소변이 새는 레벨로 내려왔을 때는 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이게 골반 저가 또 밑에서 받치는 근육이 힘이 없을 때 또 새는 거고 하나는 또 요실금이 뭐냐면 이 방광을 조율하고 보고 벽고 하는 거는 내 쪽에 대뇌 피질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박 요실금이라는 것은 이 수술로서보다는 주로 이제 주 치료는 약물 치료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자율신경에 대한 이제 우리가 교감신경이 우리가 방광을 수축하는데 네. 이 수축이 너무 과도하게 오니까 이게 항콜린성이라고 그래요. 부교감신경을 억제하는 약을 하나 쓰거나 근데 이제 방광 쪽에 이제 교감신경은 방광을 이완시켜요. 근데 이제 그 교감신경 이제 작용제 같은 약을 써서 절박성 요실금은 주로 이제 치료가 일반적인 이제 행동 요실금을 일으킬 만한 일반적으로 요실금들이 약할 때는 다 어느 요실금이나 치료법이 행동요법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말한 이제 케겔 운동은 절박성 요실금이랑 그 포괄성 요실금 때 두 치료법이에요. 네. 얘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한 기계들이 나오는데 뭐 전기로 치료를 하거나 바이올 리듬 같은 거로 이제 치료를 하기도 하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방광에 이제 자극 주는 거는 이제 피하는 거죠. 일단 커피는 이제 방광을 직접 자극해요. 네. 이뇨도 일으키고, 그러면 이제 커피 피하고, 맵고 짠 음식 피해야 되고, 네. 뭐 탄산음료, 뭐 여러 가지 신음식 이런 것들을 또 피하는 거죠. 일단 또 이제 체중도 좀 관계돼요. 복압이 이제 이렇게 배에 힘이 없으면은 이제 이게 아래를 누르거든요. 그 요식은. 근데 이런 이제 행동요법이 있어요. 행동요법은
뭐 절박성 요실금이든 이제 복합성 요실금이든 네. 심하지 않을 때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개를 같이 이제 도움되게 하는 것이 이제 케겔 운동이고 얘를 적극적으로 이제 뭐 기계로 만든 것이 전기 치료나 바이오 뭐 치료들이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인터넷에 막 기계들 많이 파는데 그냥 케겔 운동 하면 되는데 사실 좀 적극적으로 잘 케겔 운동 잘 안 될 때는 그런 이제 치료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절박성 요실금은 얘는 약물요법이 주종이고 복합성 요실금은 얘가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게 자율신경이라 그런 것보다는 밑에서 받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약물로 쓰기는 쓰는데 이제 우리가 정신과에 쓰는 약을 써서 일부는 효과는 있는데 거의 되게 실패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실금 하면 수술한다. 이런 거는 복합성 요실금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여성들이 사실은 이 요실금이 70%는 복합성 요실금이 같이 있거든요. 네. 10%만 이제 절박성이고 남성들은 이제 절박성이 많고 그래서 대개는 이제 요실금은 수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밀하게는 이제 복합성은 주로 수술. 요즘 수술이 너무 간단하니까 한 10분 안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굳이 약 먹고 뭐 몇 달 평생 먹고 이래 약이란 것은 그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약 먹는 동안에 좋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복합성 요실금은 약물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수술적인 간단한 방법으로 되게 어느 병원이나 비뇨기과나 뭐 산부인과나 다 수술로서 이제 수술이 너무 간단해졌기 때문에 수술로 이제 치료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인데요. 네. 요실금 수술 많이 아픈가요? 회복은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두 번째 질문인데 요 질문 전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복합성 요실금 수술이 간단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 원리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지. 그러면 제가 이제 혹시나 싶어서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해 놨거든요. 네, 슬라이드 네. 한번 그 이제 맨 끝에 7번에 그러고 그다음에 몇 슬라이드 다음 다음 거만 다음 거. 네. 자, 그거 한번 먼저 좀. 네. 자, 원리는 이런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골반 밑에를 받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평소에 좋은 사람은 우리가 예를 들면 치마로 예를 들어볼게요. 치마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끈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요 레벨로 내려오면 소변이 새요. 근데 좋은 사람은 이제 내가 간략근이 출산하지 않고 간략근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방광이 이렇게 있는 거야. 간략근이 딱 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침하더라도 딱 이렇게 여기서 멈추는 거야. 멈추는데 출산하고 나면 이게 치마끈이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부터는 이제 소변이 샌다고 하면은 기침하면 뚝 떨어지는 거야. 네. 뚝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요실금 수술을 이 떨어진 방광이나 이 조직들을 다 끌어올렸어요. 개복을 해가지고 보치라든지 슬링 수술이랑 옛날 예전에 수술한 2000년도 전에 수술한 비뇨기과 주로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제 요실금 보험이 나온 거예요. 예, 삼성이 요실금이 나와서 암 수술에 병원 가고 간병인도 붙여야 되는 수술이에요. 네. 그때는 몹시 아팠고 2000년도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렇게 그럴 필요 없이 여기다 그냥 인공 테이프를 하나 붙이니까 툭 떨어지지 않으니까 새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질 쪽이든 배 쪽에서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V자로 걸었어요. 예, 그럴 때는 한 30분 걸렸고, 그다음 입원도 하고 방광이 이제 다치는지 이제 보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요실금 수술 한 2000년도부터 했으니까 저도 한 20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요실금 수술을.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걸어서 이제 이 요실금 수술을 하는 원장님도 거의 없었죠. 제가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들 여기 강북에서는 제가 최초로 한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이제 걸고 방광경을 들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그 이후에 이제 몇 년 지나서 옆으로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수술 시간이 한 10분이에요. 별로 아프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다리 쪽 옆으로 놓으니까 다리가 좀 저리는 정도. 네. 그리고 이제 회복도 뭐 입원은 하지만 혹시나 이제 새거나 문제 있을까봐 입원은 하지만은 사실은 다음날 일상생활로 바로 돌아갈 수 있고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사실 수술은 수면 마취하에서 한 10분 안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픈 것도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요. 아프지도 않고 회복도 빠른 수술이 맨 끝에 슬라이드 보여줬어요. 네. 맨 끝에. 저렇게 이제 옆부에 그 질 쪽으로 들어가서 절개해가지고
이 옆쪽으로 해서 이 테프를 이제 인공 테프를 이렇게 걸어놨는 거예요. 바깥으로 이제 피부 절개는 거의 안 나오고 안쪽에 안쪽에 이제 절개 부위는 한 2cm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녹는 실로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나오는 부위가 좀 따끔거리지만은 저 부위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신경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아프지는 않아요. 그러면 네. 지금 이제 TOT 수술이라고 보통 이건 하는 TOT, 예. 네. TOT는 이제 저기서 저 복부 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저 테프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그 치골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TOT는 이렇게 옆으로 네. 여기가 폐쇄공이라는 공간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TOT고, 네. 이게 옵스트레이트 포라미라 해서 TOT고, TVT는 V자로 이렇게 건다해서 TVT.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인공 테이프가 영구적인 건가요? 아니면 인공 테프는 이제 영구적인데 대개 이제 몸에서 어느 정도 되면 달아붙어요. 근데 간혹은 이제 이게 테프가 스스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테프가 질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약간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테프를 제거해 주기도 하는데 한 10년 지나도 들어가 보니까 테프는 어느 정도 있어요. 이게 제거가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조직하고 딱 달아붙어서 우리가 평생 놔둬도 이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테프는 아니에요. 예, 요 정도 이제 좋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이제 들어가서 조직하고 유착을 조금 되기는 돼요. 네. 또 제거할 수도 있고 네.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 질문을 예, 예. 순서를 한번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번째 질문으로 준비했던 부분입니다. 주변에서 요실금 수술을 해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재발을 막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냐라는 질문인데, 그러면은 아까 지금 TOT 수술법이 영구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니, 테프는 그런데 하나는 성공률이 어느 책이나 전 세계적으로 통계가 90%가 성공률이 90% 가지를 않아요. 10에서 15%는 또 생겨요. 자, 요실금 수술은 특별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게 여기가 이렇게 만약에 골반이 있고 골반 저근이 있고 좋은 사람은 이게 방광이 이렇게 슉 보는 거예요. 슉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대개는 처졌거든요. 그러면 네. 여기가 소변이 샌다고 하면은 소변이 새는 레벨이라면은 여기 소변 새는 레벨이라면 기침을 뚝 새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다 테프 안 해요. 그러니까 요실금 수술은 우리가 방광이 있고 여기 요도가 나오는데 요도 중간에다가 테프를 걸어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뚝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야. 근데 이미 걸 때 이미 내려와 있으면 이거는 걸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공 못 하죠. 이미 이렇게 성공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됐다가 나이가 들면 내려오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다시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무거운 일을 한다든지 자세가 안 좋다든지 복압을 계속 일한다든지 또 기침을 늘 만성적으로 재채기하시는 분이면 이 골반저가 더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테프가 이 골반이 내려오는 레벨까지 내려오면 또 새는 거죠. 그 재발이. 그러려면 이제 기침도 안 하고 복압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간략근이 내려오지 않도록 케겔 운동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수술할 때는 이 골반 저가 내려오니까 이 골반 근육 같이 복원시켜서 여기다 테프 거는 게 아니라 이 방광을 이 간략근을 전체로 들어오려면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럼 테프를 여기에 거는 거예요. 그럼 재발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요실금만 하는 것보다는 골반 근육 복원을 저는 같이 하면은 일단 배에 힘이 들어가고 대소변 기능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호흡도 좋아지고 자세가 잡히고 그러니까 소변 기능 자체가 이제 간략근을 이게 기능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리고 레벨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하신 분들은 거의 재발이 안 되지만은 요실금만 하신 분들은 한 5년, 10년 되면은 이제 재발되는 분들이 꽤 많죠. 그래서 다시 재수술하는 제가 이제 재수술도 많이 하지만은 재수술하는 분들이 꽤 있죠. 그건 원리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예약을 잡을 것 같습니다. 네. 애기 몇 킬로 나왔어요? 네? 몇 킬로 나? 애기? 예. 저 3.01kg에 났습니다. 작게 나왔는데. 네, 애기가 좀 작은 편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평소에 이제 운동을 안 하고 탄력이 없으면 이게 쭉 내려와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노산이었다 네. 보니까 좀 그런데, 방송 끝나고 예약 잡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네. 제가 처음부터 궁금하던 것이 있었는데 또 마침
실시간 질문을 올려주셔가지고 네. 체크 부탁드릴게요. 저희 실시간 질문을 올려주신 송이맘님이신데요. 예. 요실금도 유전이냐? 어머니도 요실금이셨는데 본인도 오래 못 참으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원장님 설명을 들어보자면 골반 근육의 문제인데 사실 이렇게 사람의 근육량이라든지 기본 뭐 이렇게 기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사실 유전적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이제 요실금이 하나는 일반 이제 구조적인 쪽이 복합성 요실금은 유전적인 건 아니에요. 유전적이 아닌데 근데 우리가 병이 하나는 이제 그 염색체 이상이 유전 질환이라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쵸, 사실. 생각보다 네. 광범위한데 하나는 염색체 자체 이상이 있고 염색체 숫자나 구조상의 이상이 있는 거 있고 우리가 염색체 46개 중에 그 인자들이 유전 인자들이 있거든요. 네. 유전 혈압이면 뭐 몇 100개 이상 작용하고 뭐 난소암 같으면 이제 브리카 1, 2 이렇게 유전 인자가 있고 혈압이나 당뇨나 이렇게 웬만한 질병들은 다 유전 인자가 있어요. 이거는 다인자성 유전 질환이거든요. 웬만한 성인병이나 이건 다 인자 유전 질환이에요. 근데 방광 조절에 관계되는 건 일부는 유전에 관계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네. 소변을 보고 저장하고 이게 대뇌피질이나 방광 자체의 이제 기능 이런 쪽은 물려받는 거는 유전 쪽에 이제 관계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유전이냐 아니냐. 엄밀하게는 이제 복합성 요실금은 유전이 아닌 것 같고 절박성은 유전 인자도 연구는 안 됐지만 요실금에 유전이라는 말은 잘 안 쓰지는 않는데 관련은 될 수는 있어요. 아, 관련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희 요실금이 꼭 임신 출산만 관계되는 게 아니라 신경계 이제 질환 같은 것도 같이 동반되어 들어오거든요. 당뇨가 있으면 또 소변 누는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실금이 오는 거고 또 파킨슨이나 치매나 또 이렇게 신경계 척수 손상이나 이런 쪽은 또 유전 인자도 관계되거든요. 그러면 꼭 요실금이 유전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는 소리는 못하고 아주 뭐 미약하나마 조금 관계는 되는데 엄마가 그렇다고 요실금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 저 지금 불현듯이 또 생각난 건데 흔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 저희 흔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처럼 요실금도 같은 부류로 봐도 되는 질환일까요? 이제 여성들의 이제 이 여성의 이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 중에 이제 소변하고 관계되는 쪽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괴롭히는 게 방광염이거든요. 맞아요, 방광염. 방광염도 이제 사실은 급성 방광염, 만성 방광염. 만성 방광염 이게 잘 안 낫거든요. 근데 남성들은 방광염이 거의 안 생겨요. 거의 이제 95%는 이제 또 여성들이 이제 방광염 생기거든요. 네. 방광염은 이제 이렇게 소변 누를 때 아픈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 요도나 질에 있는 균이 대장균이 되게 올라가 가지고 방광이 염증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 염증이 있으니까 방광이 막 타는 느낌이 들고 이 소변 누를 때 이게 소변 배뇨 시에 이제 소변이 아픈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주 가는 거예요. 그 누도 시원하지 않고 네. 잔여감 나오니까 이건 이제 방광염. 근데 하나는 염증하고 상관없이 방광이 예민한 게 있어요. 이거 어느 정도 참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간략근이 떨어지면은 이게 예민해져 들어와요. 근데 방광 자체가 내가 신경 조절이나 대뇌에서 조절이 안 되면은 이걸 가민성 방광이라고 그래요. 가민성 방광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병이 아니라 우리가 소변이 여성분들이 소변을 참으면 좋은 여성도 한 300에서 400cc를 참아야 돼요. 근데 보통은 200cc는 참아야 돼요. 근데 100cc 정도만 차면은 이제 소변이 막 절박해 오거든요. 네. 자주. 그래서 하루에 보통 8번 이하를 이제 이렇게 이하로 가야 되는데 8번 이상 가는 건 이걸 빈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시간을 못 참으면 빈뇨. 근데 뭘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게 절박뇨가 있어요. 네. 절박뇨.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절박성 요실금도 이 가민성 방광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밤에 이제 소변 때문에 깨는 거, 이거 야간요. 이런 거 통틀어서 가민성 방광이에요. 그러니까 요실금에 중복되기도 하고, 가민성 방광도 다른 거. 가민성 방광은 염증하고는 상관없고, 방광염은 사실은 그 가민성 방광의 정상이 나타나지만은 얘는 염증하고 관계되고, 예, 그래서 이 급성염, 이 방광염이 심해지면 만성 방광염이 되는데 얘는 균이 다 치료가 되지 않고 숨어 있는 거야. 우리가 헤르페스가 갑자기 계속 나타나듯이 네. 숨어 있다가 이제 계속 이제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균이 다시 들어오면 만나가지고 다시 재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3번 이상이나 6개월에 2번 이상이 만성 방광염인데 이것도 이제 고질병이죠. 더 이제 고질병은 간질성 방광염이라는 또 있어요. 이거 이제 방광이 심해지거나 네. 이게 막 방광 자체가 막 소변이 차면 아픈 거예요. 이게 이 방광 점막이 이제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소변 차는 전해질이 들어가서 방광을 이제 간질의 쪽에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아픈 거 있고 심하면 여기 이제 수술도 하고 어떤 데는 아주 심한 사람은 이거 방광을 틀어서 이 만성 골반통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방광 때문에 생활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이거는 이제 하루가 이제 간질성 방광염은 우리가 여성이 제일 괴롭히는 이제 이거보다 방광하고 관계되는 제일 악성 어떻게 보면 암적인 존재가 네. 간질성 방광염이라는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저도 40대지만 네, 저희 어머님이나 시어머님이 뭐 60대 후반, 네, 70대셔서 지금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많죠. 60 넘어가면은 많죠. 네. 여성들이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남성보다 한 10년 정도, 8년에 10년 오래 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건강보험 통계에 보면은 남성들은 12년 정도를 골골 하다가 간대요. 네. 여성들은 18년 골골 하다가 가거든요. 네. 그 중에 제일 괴롭힌 게 대소변 기능하고 이게 소변하고 관계. 네, 맞아요. 그래서 왜냐면 삶의 질을 네. 친구도 못 만나고 외출도 못 가고 네. 그렇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네. 이제 소변하고 관계되는 네, 질환. 저도 모르게 자꾸 미간이 이렇게 어머님한테 했는데 잘해줘야 돼. 네. 그래서 그래서 시어머님이나 챙기느라고 이제 어머님 이제 얘기를 네. 듣다 보니 그렇게 그렇죠. 됐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잘해줘. 신랑을 낳았다가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네. 잘해줘야 돼. 네. 네. 저희 이제 다음 준비된 질문을 하나 더 네. 해볼까 하는데요. 아직 출산 경험이 없는 30대 미혼 여성이에요. 네. 그런데 요실금 갔다 수치스러움이 느껴져 병원도 못 갔는데 혼자서 해결할 방법이 없냐라는 질문이 있으셨었거든요. 물론 있죠. 물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안 될 때는 병원에 오셔야 되죠. 근데 그쵸. 우리가 이제 요식업이 아주 심해도 병원에 안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이제 연구 조사로 우리나라 여성들한테 요식업이 아주 심한데 왜 병원에 안 가느냐, 갈 것이냐. 이거 질병으로 생각 안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그래서 기저귀 이제 요식업 패드 차고 그냥 뭐 질병으로 생각 안 하고 창피해. 두 번째는 이제 시간적이나 돈적인 여유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꽤 있고 하나는 창피해서 안 오는 분도 있고 네. 또 어디 갈지 몰라서 어디서 치료를 해야 될지 몰라서 이런 질문이 대다수로 요식업은 안 한다고 그래요. 네. 근데 간단하게 이제 심하지 않으면은 본인이 해결하는 것이 일단 그 행동요법은 뭐냐면은 요식음이 일어나는 경우를 내가 이제 배뇨일지 같은 걸 한번 써볼 수가 있어요. 좋네요. 소변이 이제 일어나는 거를 일상생활로 내가 하는데 오늘 내가 물을 어느 정도 먹었는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가민성 방광은 이 소변을 조금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근데 방광염은 물을 많이 먹어야 되고 요식음도 사실은 물을 너무 많이 먹는 건 아니고 한 1에서 1.5리터 너무 안 먹어도 안 되고 그 정도 먹는 거고. 근데 내가 이제 물 먹는 양이 또 너무 많으면 소변이 많이 나오겠죠.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물이 좋다고 막 3,000cc 먹고 이러면 당연히 소변도 네. 많이 나오고 그러겠죠. 그래서 네. 내가 물을 어느 정도 먹고 그다음에 내가 소변을 넣었을 때 하루에 몇 번 가는지 한 번 소변 넣을 때 어느 정도 양으로 누는지. 네. 우리가 이제 종이컵이 120cc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소변 넣을 때 어느 정도 내가 다 또 잔여가 남아 있는지 이런 하루 사이에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 이제 내가 요식음이 샌다고 하면은 내가 참지 못해가지고 화장실에 가는데 내가 옷을 내리기 전에 소변을 새는지 이건 절박성이에요. 네. 기침, 재치기, 운동 이렇게 배에 힘이 들어갈 때 새는 거는 이제 복압성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배뇨 일주일 기록을 쓰는데 요실금 종류를 자기가 이제 이거 절박성이구나, 가민성 방광이구나, 내가 복압성 요실금이구나. 복압성 요실금이나 절박성 요실금은 쾌기로 운동을 하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카페인 피하셔야 되고 흡연 피하셔야 되고 술 피해야 되고 다 끊어야 돼요. 다 끊어야 되네. 다 끊고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치료들은 이제 해피요법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피하는 거예요. 피하고 그다음 체중이 좀 많이 나간다면 체중 조절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쾌기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이게 샌단 말이에요. 그걸 병원 오기 싫으면 이제 요식은 패드 차고 지내는 거죠.
근데 네. 그게 이제 싫으면은 이제 병원에 와서 진찰 받고 하는 거고. 네. 절박성 요실금은 본인이 이제 이게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한 번 이렇게 당황스러운 경우를 겪으면 병원에 오게 돼요. 어느 경우냐면은 내가 이제 막 그 소변을 찾는데 엘리베이터 15층 아파트에 산단 말이에요. 네, 고층에서는 경우. 그러면 내가 이제 소변이 마려워 빨리 올라가서 소변을 이제 내가 누워야 되는데 엘리베이터에 누가 하나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또 올라가자면 또 누가 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여기서 지르거나 대중이 있는데 한번 지리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사회생활도 안 되고 수치심이나 무력감이나 심지어는 이제 그런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 되면은 일단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런 거 아니면은 뭐 그거는 이제 자유니까 네. 이거는 이제 질병에 관한 것보다는 삶의 질에 관한 거니까. 맞아요. 내가 이제 활동을 줄여서라도 나는 괜찮아 이러면 지내시는 거고 나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 해보다가 나는 사회생활을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으면 이제 진찰을 받아서 이제 절박성인지 복압성인지 진찰을 네. 해서 약물요법을 하거나 뭐 수술이 꼭 필요하면 수술도 같이 겸해드리고 다른 골반 쪽에 이제 증상이 있으면은 근본적인 뭐 치료도 있습니다. 네. 예. 뭐 사실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던 미혼 여성 얘기였는데 네. 요즘 이제 커피가 워낙 대중화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사실은 요즘 저가 커피도 많아서 하루에 커피를 뭐 대여섯 잔씩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방광이라도 네. 아주 좋은 방광은 간략한 아주 좋은 사람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카페인은 이제 뭐 제가 자궁 임신 때도 이제 하지만 이게 자궁 수축시키는 힘이 있어. 방광 자체 바로 이제 이게 다이렉트로 수축을 시켜요. 그러면 예민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는 또 이뇨작용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끌고 나오거든요. 자기 마신 양의 3배 이상을 끌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예민한 사람은 자기가 이제 커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은 뭐 소변 누는데 이상이 없다면은 뭐 커피는 자기가 조절하면 되지만은 방광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은 커피를 줄이든지 아니면 제한하든지 둘 중에 해야 네.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준비를 했던 이유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 예. 요즘 이제 젊은 분들에서 요실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진짜 요실금인지 혹은 과민성 방광인지 뭐 이런 거를 판단해 보시려면 혼자 앓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들리셔서 산부인과에 들리셔서 본인의 상태가 어떤지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한번 검진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랑 이어서 저희 캔디걸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요실금을 좀 완화시키는 운동법은 저희가 케겔을 말씀드렸고요. 예. 식품, 그러니까 피해야 될 식품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뭐 조금 전에 다 이야기했듯이 커피, 탄산음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더라 감귤류의 음료도 이게 좀 자극을 줘요. 산성 그것도 좀 산성 음료들이 방광을 좀 자극해요. 맵고 자극적인 음식 이런 것들이 다 방광을 자극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좋은 음식들은 별로 없고 만약 방광염일 때는 뭐 크랜베리 같은 것들이 이제 도움은 되고 뭐 그런데 요식음에는 특별히 좋은 음식은 뭐 있지는 않죠. 네. 그러면 증상을 조금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카페인이라든지 당연히 알코올성,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음식은 뭐 백해무익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은 또 질문이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저희가 질문이 안 올라올 줄 알았는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그 질문을 찾기 전에 이거 하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도 기혼이고 아기를 낳긴 했지만 이 요실금 수술하고 정확히 이쁜이 수술이 무슨 차이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쁜이 수술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이게 여성들이든 남성이든 이제 몸의 구조는 제가 생각하기는 이제 골반을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머리 쪽은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돼요. 이쪽에 이제 가슴 쪽은 주로 생명에 관계돼요. 네. 근데 골반 파트가 생활에 불편한 거는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팔, 다리는 이제 내가 무슨 작업을 하거나 운동기 장기라 가지고 내가 작업을 할 때 쓰는 장기거든요. 예? 근데 골반 파트는 골반이 이제 여성들이
있고 그다음 밑에 골반 근육이 있어요. 이 골반저라고 그래요. 근데 얘는 그렇죠. 받치는데 한쪽으로 받치는 게 아니라 배 안에서 이게 건이 있어가지고 인대가 있어가지고 이거 붙들어 매요. 중간에 이제 그 갈래끈이 있는 층이 중간층이에요. 이게 근육이 쭉 받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밑에가 이제 이 근육층이 또 이게 한 겹 더 이렇게 네. 받치고 있거든요. 얘가 내려가는 거예요. 네. 얘가 내려가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치마로 말하면 치마가 내려가고, 네. 자, 복주머니로 따지면은 복주머니가 이게 닫혀 있어야 돼요. 갈략근은 닫혀 있었다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이게 열어주는 거거든요. 열어줘야 되는데 얘가 이제 열려가지고 이게 안 닫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치마끈이 내려가고 복주머니가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기를 많이 낳기 때문에 너무 늘어나고 질하고 한 번을 갖고 오니까 질을 잘라서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치마끈이 있으면 이게 치마 그 고무줄이 이제 갈래끈이라 하면은 그거 없고 헌금만 이제 잘라서 붙인 게 질 축소 수술이에요. 그래서 이쁜이 수술은 기능 약에는 거의 안 해요. 뭐 힙이 올라가거나 호흡이 좋아진다거나 허리 아픔이 좋아진다거나 대소변이 좋아지거나 요실금을 치료한다는 소리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기능에 너무 넓으니까 좀 이쁘게 한다 해서 옛날에 스님들 이쁘게 애기 넷 다섯 뭐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헝하니까 좀 이쁘게 해준다고 해서 이쁜이 수술이죠. 네. 근데 요즘은 애기를 하나 둘밖에 낳지 않으니까 이쁜이 수술이 할 메리트가 없어진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이쁜이 수술 대신에 뭐 이제 질을 탄력을 주는 이제 장비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그 안에 우리가 얼굴에 쓰는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초음파 방식이라든지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레이저, 이제 프락셀 레이저 쏘듯이 질을 탄력하게. 네. 우리가 써마지 울세라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 질 쪽에 거기 내려온 게 이제 비비브 장비. 그러니까 우리가 이쁜이 수술을 대비하는 비비브 장비. 제가 하는 이제 골반 근육 복원이라 이거는 제가 이름을 제가 붙였는데 얘 이 골반은 저는 맞춰요. 이게 갈략근이 처진 갈략근을 레벨을 위로 올려요. 그리고 기능을 하게끔 해요. 그러니까 자르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기를 셋, 넷 낳더라도 아기 낳기 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처진 것을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이렇게 되고 갈략근을 잡아주니까 기능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대소변 기능이 좋고 성기능도 같이 하나님이 어떤 이유든 여성들한테 소변 기능, 대변 기능, 질, 갈략근을 같이 묶어놨어요. 예, 가운데 있으면서 그 기능을 그래서 우리가 책이나 이렇게 성기능을 하면은 건강에 좋다는 이유가 갈략근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그냥 저절로 하는 게 아니라 악기를 연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갈략근을 질을 조였다 풀었다 이게 갈략근 연주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적인 사람은. 네. 근데 그런 거를 제대로 아시는 여성들이 사실은 거의 없죠. 예, 그러니까 복주머니가 이렇게 닫혀 있다가 이게 기능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식음 수술 다르고 요식음은 그냥 테프 하나 크는 거고 네. 응? 이렇게 테프 그런 거고 이쁜이 수술은 그런 요식음하고 상관없고 그냥 질만 좁히는 거고 골반 근육 복원은 그냥 그러니까 소변 기능, 대변 기능 모든 기능부터 다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이 좀 다 차이가 다 있어요. 차이가 다 예, 예. 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루시나를 다니시는 산모님 혹은 부인과이신 것 같아요. 루시나에서 골반 근육 연구소를 본 적이 있다. 이 연구소는 연구소도 만들고 네. 골반 근육에 대해서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네. 골반 근육 보건술, 강화술 인터넷 보면 다 이쁜이 수술 설명을 해놔놨기 때문에 네. 아주 오래된 그런 제가 이제 그 건강에 관한 칼럼이 있는데 왜냐하면 다 이 질 쪽에 뭐 이렇게 하면은 다 야동약인 줄 아니까 네. 그래서 제가 광고는 거의 안 하고 아주 오래된 뭐 2010년도 이전에 이제 글들은 제 칼럼들은 이제 그 골반 근육 보건술, 강화술은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도 아마 아이를 낳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소는 요실금 질환 등 골반 근육을 연구하는 기관인 건가요? 라는 골반 근육 질문이셨는데요. 보건은 제가 좀 많이 했는데 그런 거를 연구하고 이제 하는데 사실 연구가 계속 왜냐면 여기를 골반 근육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각 파트별로 있고 사실은 이쪽에 골반 근육을 조금 성으로 봐요. 성으로 봐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도 좀 애로점은 있어요. 네.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네. 한번 연구하다가 이제
조금은 지금 코로나 이후로 좀 네. 예, 어쨌든 저희가 이제 아이를 낳고 나면 사실 산 후에 그냥 뭉뚱그려서 산후통이라고 하는데 예, 예. 산후의 통증이 되게 많고요. 예, 그 예. 중에 한 부분이 아마 골반과 관련된 것, 네, 이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뭐 방송 중에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원장님 찾아간다. 네. 저는 진통을 배로 하지 않았거든요. 골반으로 했어요. 골반. 네. 다들 허리 아프고 골반 아프고 어디든 배든 아프든 다 이게 같은 부위니까. 네, 아니, 같은 부위인데 저는 배 아픈 거 전혀 없었고요. 진짜 골반을 그럼 정말 자세가 안 좋고. 네. 평소에 여성들이 네. 제가 골반을 진찰해 보면요, 대개는 오른쪽에 올라가 있고요. 골반이 아주 반듯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맞아요. 되게 이제 벌어지고 틀어지는 거거든요. 네. 골반 불균형이에요. 네. 근데 하느님이 만드실 때 이게 여성들은 출산에 대비해서 늘씬하게 만들어졌고 사람이 유일하게 서서 다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골반이 뒤틀어져요. 그래서 허리가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으면은 이제 이렇게 반듯하게 되는데 여기가 내려가니까 자연스럽게 허리도 굽고 어깨가 처지고 배에 힘 없고 엉덩이가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골반을 건강하게 해야 이 모든 이제 생활 속에 불편한 그 자세, 호흡, 순환, 대소변 기능 이게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출산하면은 이제 이 골반이 이제 이 골반하고 관계되는 병들이 많이 생겨요. 네. 이 슬라이드 한번 제가 그 마지막에 저 그림 하나 있는데 네. 저 하나씩 제가 준비한 저 첫 번째 그림부터 한번 해봐요. 자, 그게 이제 골반 근육이 밑에서 받치는 거예요. 방광, 자궁, 직장이 뒤에는 직장이고 네. 그게 하세포 골반 근육. 다음 슬라이드 한번 준비한 슬라이드 한번 같이 보시죠. 그 밑에 골반 이 근육이 사실은 이게 이 두청이고 배 안에서 이렇게 밑에서 받치는 거예요. 얘가 내려오는 거예요. 다음에 한번. 그 그림 슬라이드. 아기가 그 간략근을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골반 근육을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쳐지는 거예요. 체막근이 내려가듯이 쭉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던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하면 참기 힘든 거예요. 또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얘가 이제 방광압이 우리가 이제 밑에서 받침을 주는 이제 새지 않게 하는 요도압이 많아야 되는데 이 요도압이 이제 그 자기가 소변 새는 레벨로 이렇게 툭 떨어지면은 이게 그냥 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요도압이 같이 전달되는데 이 요도압이 이제 방광압이 보다 이 요도압이 막는 힘이 약하면은 그냥 새는 거죠. 우리가 보내는 거하고 막는 힘하고 이게 싸워가지고 복압성이라는 것은 이제 이 압력이 그 막는 압보다 더 세면 쉽게 말하면 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위로 다시. 그래서 이제 골반이 이제 밑에가 골반이 벌어지면은 이게 자세부터 허리 아픈 것부터 대변, 네. 소변 뭐 이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골반하고 관계되는 질병들이에요. 또 다음 한번. 네. 그 수술 설명드렸고 다음 네. 또 없고 네. 뭐 그 정도 제가 네. 이제 뭐 강의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혹시나 이제 이 보면 이제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사실은 이런 그림도 찾기가 좀 힘들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다 이제 시시하는 부분이고 또 노출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여성들이 좀 숨기고 싶은 부분인데 네. 사실은 이제는 숨겨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네. 이제 자기가 드러내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활기차게 이제 생활을 하셔야 되죠. 네.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골반으로 진통을 했고 저는 이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도 이런데 그렇죠. 아까 저희 옛날에는 시어머님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하시는 그러니까 옛날에 분들이 여성분들은 네. 5, 6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할머니라고 그러니까 여자의 일생 노래가 나온 것 같아요. 참아야 한다기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슬픈 이름 같죠. 네, 어쨌든 요즘은 참아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네. 너무 참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이 조금 드러내고 이래 해야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여성들의 질병을 고쳐주려고 하죠. 네. 옛날에는 시치치 하다 보니까 다 참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네. 지금 아마 마지막 실시간 질문 채택인 것 같은데요. 뽀로로님께서 골반 교정해주는 물리치료도 도움이 될까 모르겠네요라고 그것도 도움이 주셨는데 됩니다. 거기에 이제 케겔 운동이 잘 못할 때는
이제 우리가 전기 치료는 골반 근육을 전기를 자극하면은 그 자극하면서 간략근과 같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치골 미골근이라고 하죠. 이게 간략근을 이게 결국은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꾸준히 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런데 아마 저 질문해 주시는 거는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봤는데 예. 한의원에 딱 보니까 골반 교정, 추나, 보험 적용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니 골반 교정은 사실은 도수요법이에요. 도수요법인데 밑에서 이제 도고 추나는 이제 척추를 잡는 거고 예, 좀 다른 거죠. 이게 이제 되게 이제 한의원이나 적거리나 골반을 교정하기는 하는데 네. 이게 밑에서 교정하지 않으면 또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형외과나 요즘은 다 도수요법이 보험이 되니까 네. 도수가 골반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예요. 추나는 척추를 잡는 시도고 그다음에 이제 되게 이제 악관절도 이 자세가 틀어지면 악관절을 또 시도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 안 되니까 다리가 틀어지니까 족부의학으로 가는 거고 몸 밸런스 바른 자세에 대한 이제 그 치료법들이죠. 근데 골반을 이제 맞추고 간략근을 레벨을 올리는 원장님들은 잘 없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저도 사실은 이런 거를 하면은 공격이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은 아니 삼비가 선생님 뭔 골반이라는데 나름 왜냐면 여성들은 이제 질적으로 해서 간략근을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위로 올리거든요. 네. 골반을 맞추고. 근데 출산하면서 이게 팍 무너지는 거를 이제 질적이 남성들은 이제 그게 요도가 막혀서 그 간략근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접근이 안 되는 거고 여성들은 이제 이 질이 있어가지고 그 질 쪽으로 간략근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네. 간략근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뽀로로님이 주신 질문까지 저희가 실시간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어느새 방송 시간을 훌쩍 넘겼어요. 네. 원장님 오늘 방송 이게 다음에 이제 네. 저는 이제 사실은 라이브 하는 중에 여성들이 근데 뭐 제가 모든 질병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30년 사실은 골반 쪽에는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내 역량을 한 반 이상은 여기다 쏟은 것 같아요. 네. 애기 받는 거하고. 그래서 골반 쪽은 사실은 누구보다 이제 30년 나중에는 이제 이 여성들이 이제 이런 질 건강, 속 건강이거든요. 네. 이런 건강이 야동이 아니라 여성의 네. 건강과 관계된다는 것을 좀 필요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기회가 되면은 골반 건강이랑 뭐 요실금이든 성기능이든 대변 기능이든 여성의 생활하고 뭐 이 몸매하고 관계되거든요. 네. 여기가 잘 좋으면 아랫배하고 허벅지 살이 싹 빠져요. 이게 순환이 안 되니까 이게 순환이 밑에서 잡아주지는 못하니까 아래쪽 살은 안 빠지거든요. 굶으면 위에서 빠지다 여기서 수업이거든요. 이거는 골반이 잡히지 않고 간략근이 올라가지 않으면 순환이 안 일어나요. 여성들은 구조 자체가 남성들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질만 보는 게 아니라 골반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이 좀 가질까 합니다. 예. 네, 아마 그래서 저희 아까도 퀴즈 때 말씀드렸지만 4월 달에 사실은 케겔 운동이 어떻게 보면 골반 전체 예. 이야기를 전체 이제 케겔 운동할 때 골반이 뭔지 골반이 바른 자세라든지 여성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내가 이제 골반 건강에 대한 어떻게 케겔 운동이 아니라 골반 건강하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케겔 운동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골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심도 있게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월 방송 오늘 이제 질문을 주신 분들 중에서도 골반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속 건강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요실금이 주제여서 오늘은 제가 미처 소개를 다 못했는데 오늘 시청자분들 4월 달에 꼭 케겔 운동 저희 그 골반 그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테니까 케겔 운동이 잘 모르시면요 앉아서 가지고 힙을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리고 무릎만 붙이면 케겔 운동이 돼요. 쪼였다가 10초 참았다 푸는 거예요. 역시 방송 말미시니까 더 팁을 주셨어요. 네. 꿀팁입니다. 네. 까치발을 들고 앉을 때는 엉덩이 두 개를 붙여라. 앉아있을 때는 힙을 붙이고 무릎만 붙이고 이렇게 다리 꼬는 거 안 좋고요. 무릎만 붙였다가 10초 뗐다가 풀면 이게 케겔 운동이에요. 지금 다들 붙이고 엉덩이 모으느라고 지금 채팅이 순간 멈췄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방송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저희 이벤트가 또 남아있죠. 저희 이벤트 설명 한번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 김창훈 원장의 여자 이야기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김창훈 원장의 여자 이야기 채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청 소감을 댓글창에 남겨주신 다음에 저희 상단에 계속 노출되었던 번호 010-8356-9056으로 캡처하셔서 닉네임과 시청 소감 댓글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구독자 이벤트는 3월 9일까지 진행이 되고 오늘 방송의 모든 경품은 3월 10일에 일괄 발송이 됩니다. 저희 퀴즈 맞춰주신 4분 그리고 제가 3분 정도 선정한 것 같은데 실시간 채팅 참여해 주셨던 분들 이렇게 3월 10일 날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 시간을 살짝 넘겼는데 늦은 시간까지 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2주 뒤 임신부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